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4월 14일에 오프더 야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만 인정하지 말고 같이 좀 인사하게 해줘요. 네, 뻘쭘하잖아요. 눈치껏 잘 같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방송 경력이 몇 년이신데 그 정도는 눈치껏 알아서 하셔야죠. 근데 한 주간 좀 즐거웠는데요. 네, 금요일 날이 가장 괴로웠어요. 왜요? 대전구장 갔을 때는 엄청 행복했거든요. 아, 이렇게 좋은 시설에 야구장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구나, 웅장하게. 네, 이렇게 해서 가슴이 부풀고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방송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게스트가 이준혁이었어요. 방송 중간에 또 막 자기가 뭐 콤비가 맞다는 등 막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도 생각 안 해주고. 같이 재밌게 하셔놓고 또 괜히 그러세요 또. 이순철, 이준혁 콤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야구장에 같이 나왔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상해지네요. 네,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반갑죠? 너무 오래간만에 야구장에서 뵈가지고 반갑죠? 반갑다고 해주세요. 썩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야구장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 오프더 야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산입니다. 대전구장을 가니까 더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만 남았습니다. 네, 부산 빨리 좀 어떻게 의회나 이런 데 통과가 돼서 네. 부산 시민에게 그런 행복감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또 원정호는 그 타팀 선수들 편의시설 또 홈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양 팀의 야구 선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구를 보러 오시는 부산 팬분들을 위해서 그 편의시설을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시장님의 실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예. 아니 그럼 어떻게 박형준 시장님인데 그러면 김영준 시장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김영준은 NC NC 포스가 김영준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데 제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날도 그렇고 이제 토요일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실에서 그 비 와가지고 네. 한참을 또 시간을 끌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 그런데요. 예. 제가 이번 주 한 줄평이요. 예. 날씨 4월 맞아 이건데요. 네. 정말 4월 맞아요. 막 우박에 막 눈에 강풍에 선수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한 주간 진짜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경기에서는 어떻게 투수들이 올라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자, 순위표부터 보면서 본격적인 한 주간의 야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독 1위 LG가 또 주간 4승을 추가하면서 8할 승률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KT가 또 주간 4승 1패로 지금 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승차를 보니까 지금 1위 LG와 2위 SSG가 4경기 차인데 2위 SSG부터 최하위 키움까지가 또 4경기 차입니다. 그러니까 LG만 조금 이제 치고 나가고 있고 2위부터는 사실 굉장히 촘촘하게 순위표가 배치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10개 팀 가운데 한 주간 조금 이제 두드러졌던 긍정적인 게 두드러졌던 팀과 조금 이제 안 좋은 게 두드러졌던 팀을 이순철 의원이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2주에 업앤다운으로 먼저 업 팀들부터 좀 사실은 제가 팀. 10개 팀이니까요. 네. 지난주처럼 10개 팀은 다 평가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PD가 태클을 거네요. 뭐 너무 길다는 해가면서. 아니 뭐 분량이 아니 오프더 야구를 어느 특정 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왕이면 하는 거 10개 팀을 다 이렇게 언급해 드리는 것이 거기를 뭐 응원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는 좋구나라고 아실 텐데 시간상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다 하고 싶은데 PD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저 담당 PD한테 뭐라고 해 주십시오. 이름은 김모식입니다. PD가 아마 이 부분은 편집할 것 같습니다. 왜 편집해요? 자기 얘기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이해 충돌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번 자기가 나가야 담당자인데. 지난주에 업 팀들부터 네. 우선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예. 두산을 한 이닝에 도루를 막 5개씩 해가면서 상대의 허리를 찌르면서 결국은 경기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강력한 선발진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하나가. 네. 또 요새 새롭게 이제 탄생한 새롭게 발굴된 김세현 선수가 마무리로 가면서 투수진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공격하고
지금 하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기동력만 잘 지금처럼만 하고 간다고 한다면 점점점 좋은 성적을 만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발진이라든지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수 세팅은 10개 구단, 그러니까 어느 팀한테도 뒤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상승세가 하나 이것은 지난주처럼 한다고 한다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단 이제 타자들이 좋은 투수를 만났을 때, 또 변화구가 좋은 투수를 만났을 때, 뭐 누구나 어떤 팀이 다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어느 정도 더 업된 타격을, 더 상승된 타격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하나의 행보가 좀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KT 이광철 감독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장 선수도 많고 선발진도 하나나 KT나 삼성이나 LG나 뭐 네 팀이 좀 비슷하게 좋은 선발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운영을 이광철 감독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경험 많은 그 타자들, 야수들, 뭐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이강철 감독이 개입하지 않는 구석에 너무 자연스럽게 슬기롭게 잘 풀어가고 있다. 역시 야구는 경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흐름을 잘 읽으니까요. 네. 그런 점들이 KT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들의 그 어울림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크게 기복이 생기지 않는다. 그 주마다장 그렇거든요. 네. 어쩔 때 보면 한 경기 하는 거 보면 너무 어이없이 질 때 좀 다운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 경기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그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게 안정성이 있으니까. 한팀은 롯데입니다. 지지난주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공격팀이답게 지금 고승민 선수가 합류를 하고 전민재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호준 선수라든지 이 공격과 그러니까 수비라든지 이런 점들이 물론 뭐 곳곳에서 미스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런 점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롯데가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선발진이라든지 수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그 강력한 공격력이 전민재나 이호준이나 이런 선수들이 합류가 되면서 손호영 선수의 빠진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롯데다운 야구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손호영 선수가 합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다운 팀, 예, 한 주간 조금 힘들었던 팀들을 예, 언급을 해주시죠. 삼성인데요. 네. 삼성이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현이나 김영웅 선수가 삼성의 새로운 활력소를 부르는 것은 뭐 100번 맞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역시 나이가 아직 어리고 단점들이 있어서 그런지 기복이 좀 있습니다. 공격에서 특히 파워도 있고 어떤 그 야구장에서의 야구장의 의욕 이런 게 상당히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타격하는 스타일이 김영웅 선수는 타격하는 스타일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선을 때려야 면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선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점을 때리면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영웅 선수는 다 점을 때리는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잘 맞으면 예. 스타일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 그걸로 하지 못하게 하면 이제 어떤 공격성, 야수성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딱딱 들어맞는 그런 수익이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오지환 선수하고 김영웅 선수거든요. 그 점을 때리는 선수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상승세에 있을 때는 막 걷잡은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다가도 떨어질 때 보면 너무 뭐 허망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네. 이재현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재현 선수도 아직까지는 수비는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는데 공격에서는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거칠다는 거죠. 스윙이 너무 크고. 그런 점들 때문에 삼성이 이 두 선수가 주축 선수로 가고 있는데 이게 업다운이 심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오름과 내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점들이 좀 줄어들어요. 선발진들이 좋고 또 이재희나 이호성이나 불펜에 빠른 볼을 가진 선수들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가 김재현 선수가 조금 더 강력한 힘을 갖춰준다고 한다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이 저런 강력한 볼을 던지는 투수가 불펜에 있다는 것이 삼성이 조금 더 전망이 밝다 이렇게 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조금만 더 그 업다운이 심해진다고 한다면 그 잦아든다고 한다면 없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삼성은 꾸준한 성적을 올릴 것이다. 다른 한 팀 더 있죠. 네. 다운 팀. 예.
기아. 어딥니까? 네. 제가 잊어버렸습니까? 기아 예. 타이거즈.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역시 이준혁 캐스터는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저하고 콤비를 잘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네. 조금씩 맞춰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 팀 지금- 얘기 지금- 팀 얘기를 해주시죠. 제어를 평가하지 마시고. 자락을 좀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뻘쭘하잖아요. 뭐 기아를 말하려다 안 했으니까. 네. 기아가 한 주간 그래도 3승을 했는데 네. 다운 팀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어제 경기 이기지 못했으면 꼴등이에요. 그렇죠. 어제 예. 이 경기 이기지 못했으면 어제 그냥 이겨서 꼴등에 이제 있는 거예요. 9위로 올라왔는데 네. 똑같이 위에 키움이 있다가 그들이 키움도 지고 기아도 졌으면 꼴등팀 계속 2주까지도 막 언론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네. 그런데 도대체 기아 왜 못하는 거예요? 기아 저는 왜 못하는지 이유 모르겠어요. 내가 네. 생각 기아 제가 극강을 넘어서 특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승을 하고 캠프 가서 도대체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습니다만 자 각덕기 선수 또 엔트리 빠졌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덕기 선수가 원래 140kg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140kg 후반 뭐 그렇게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톰 버드치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23살 이하 선수가 갑자기 전년도 이닝에 한 50인, 60인 이상 넘어가면 네네. 그 피로도 때문에 부상이 온다든지 볼 스피드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해당이 안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게 해당이 되는 선수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기 선수가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각도기 선수가 부상당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김도영, 김선빈 선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메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투수에서도 그렇고 정혜영 선수도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그렇게 막 작년처럼 이력적이지도 않고 조상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선발은 더 처참하고 윤영철, 양현종 선수 같은 선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가장 역할을 잘하고 있는 선수가 내일과 김도현 선수입니다. 네. 원로 선수도 조금 약간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즌이 시작돼서 작년 같은 그런 팀 전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꼴찌도 기록하고 막 그러는데 글쎄요. 김도현과 김선빈 선수가 돌아오면 분명히 나아지겠죠. 분명히 나아지지만 문제는 투수 파트가 양현종과 윤영철 이유리 선수가 빨리 돌아오고 막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같은 행보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각도기 선수도 빠져버리고 이제 불펜 핵심 선수였는데 최지민 선수는 볼은 빠르지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구력이. 그래서 계산이 안 설 때가 많아서 좀 어려운데 야수가 돌아올 건 있지만 투수는 있는 투수를 갖고 그대로 해야 되고 오로지 변화된다는 것은 이제 이의리 선수거든요. 이의리 선수가 6월 달부터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와서 이의리 선수가 와서 선발의 그 부족함을 메워주지 않는 이상은 기아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기아에. 그래서 약간의 기아는 다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아주 통찰력 있는 진단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베스트 라인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간 베스트 라인업 각 포지션별로 한 주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8이닝 무실점 눈부신 호투로 1선발의 자격을 증명한 키움의 로젠버그 선수고요. 구원 투수는 4경기 4세이브 팀 승리를 모두 지켰습니다. 철벽투를 보여준 KT의 박영현 선수. 포수는 5경기 중에 4번의 멀티히트를 기록한 SSG의 이지영. 1루수는 일요일 경기 멀티 홈런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죠. 기아 타이거즈의 위즈덤 선수입니다. 2루수는 토요일 경기에서 홈런 포함 6출루 경기를 만들었던 키움의 송성문 선수. 3루수 화요일 경기 4타점을 포함해서 주간 전 경기에서 안타를 때려낸 한화의 노시환 선수입니다. 유격수입니다. 주간 타율이 무려 5할 4푼 5리, 시즌 전체 타율도 1위로 올라선 롯데의 전민재 선수입니다. 이어서 외야수입니다.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 9경기 연속 안타 진행 중이죠. 주간 OPS가 1.2가 넘었습니다. 이어서 드디어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렸죠. 주간 최다 12안타를 기록한 한화의 플로리얼 선수. 그리고 주간 8안타 5타점, 여기에 수비까지 존재감을 드러낸 롯데의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명타자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4안타씩 때려내면서 한화 타선을 완전히 일깨운 문현빈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가 예. 다 MVP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선발 투수 저희가 로젠버그와 이제 NC의 라일리를 두고 두 선수 다 이제 13K, 14K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 던져서 저희 뭐 제작진끼리 투표까지 했는데 8이닝 이닝이 좀 더 많았던 로젠버그 선수로 결정을 아니 했습니다. 근데요 베스트 나인을 보니까 네. 제가 전부가 다 MVP여가지고 어. 뭔가 웃자고 워스트를 한번 뽑으면 어떨까 이랬더니 PD하고 작가가 그냥 쌍수 들면서 말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SBS 초토화된다고 안 된다고. 이 시간은 뭐 잘한 선수들 이제 띄워주는 시간이니까요. 예. 워스트를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모두 까기의 본능을 자꾸 발휘하시려고. 아니, 꼭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가지고 각성하라고. 네.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 그게 왜 또 모두 까기로 가냐고. 이준혁 캐스터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조금만 저는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도 아유.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근데 마음은 저는 알죠. 저는 아는데. 이미 한번 말을 내 던졌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혁 캐스터는 저하고는 안 맞아. 이준혁 캐스터하고 저하고는 노또야 노또. 로또요? 안 맞잖아 노또. 언젠간 맞겠죠. 하다 보면. 그게 언제가 죽어가고 맞으면 뭐예요. 한마디 노또라니까. 안 언젠간 맞는다니까. 맞겠지 안 맞아요. 하다가 예. 아무튼 자 주간 베스트 그래서 리뷰해 주시죠. 워스트를 못해가지고 좋아지긴 한데. 주간 베스트 노젠베고 선수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제 투표를 할 정도. 근데 나일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나일리 선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나일리 선수는 그 각도 큰 드랍 카브 네네. 너클 카브죠. 드랍 카브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야구 용어도 막 헷갈리고 너클 커브를 던지는데 폭이 크고 빠르기 때문에 한 가운데서만 많이 떨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스트라이크가 들어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더 이력적이 될 것 같아요. 왜 볼이 150km의 빠른 볼 수직 부분만 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던질 때 보니까 볼을 너무 많이 던져요. 너클 커브를. 그러다 보니까 볼 되니까 카운트가 불려서 빠른 볼을 맞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뭐 지난주에 나와서 또 던진다고 보니까 스트라이크를 너무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가운데서 변하고 하니까 아마 코치들 전력 분석팀에서 그것이 조언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타자들이 가장 치기 어려운 변화구가 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종으로 또 그것도 폭이 빠르게 크게. 근데 종이 좀 종으로 떨어지는데 빠르면서 좀 폭이 적어도 때리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왜 아까 타격 말씀 그 김영웅 선수 이야기할 때 점 때린다는 거지. 그 점을 때리게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떨어지니까 스윙은 이렇게 도는데 점을 때리게 되지 않습니까? 횡은 뭔가 이렇게 선을 따라가면서 때릴 수가 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있어서 나일리 선수가 앞으로도 스트라이크 비중을 많이 높이다 보면 조금 더 상대 타자들이 떼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노젠버그는요. 좀 깜짝 놀랐어요. LG가 그동안에 계속 상승세였잖아요. 그렇죠. 타선을 막을 팀이 없다고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LG를 딱 만나 그 전날도 정말 경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LG 트윈스 경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수요일 날 딱 나와가지고 LG 타선을 그 잘 나가는 타선들 전원 다 삼진을 잡아내면서 8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어요. 네. 아마 저 완봉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완봉에 가까웠었는데 네. 9회 이제 좀 위기가 와서. 그러니까 힘이 떨어져서 그랬겠죠. 네. 그런데 LG 타선을 선발 전원 안타 삼진을 잡아내면서 8이닝 무실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보니 지금 LG의 그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노재명 선수가 다음 주에 이제 롯데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중계 가시죠. 아 그래요? 예. 부산 가시잖아요. 저는 감추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고 계셨네요. 네. 노재명 선수 만날 것 같아요. 화요일 날 나오든지 뭐 수요일 날 나오든지 네. 아마 뭐 화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그 날짜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롯데도 타격이 상승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고전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듭니다. 네. 우선은 문현빈 선수입니다. 문현빈 선수는 뭐 지명타자로 이번 주에 그 베스트 나인에 뽑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김경문 감독 얘기로는 아마 외야 쪽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한 것 같아요. 네. 수비는 역시 경험이 없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잡을 수 있는 타구도 놓치고 막 그러는데 공격에서는 하나이글스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뭔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조금 전에 터뜨릴 것 같고 만약에 에야수로 간다고 한다면 수비의 부담이 본인이 봤던 포지션이 아니니까 생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야수보다는 편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공격이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놓고 문현민 선수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 이글스의 노시안 선수와 같이 중심 타선에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되고 펼칠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문현민 선수 그렇고요. 프로리오 선수 정말 계리기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이준혁 캐스터 갔을 때 그 오렌지 몬스터에서 홈런도 만들어내고 했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야 또 하나가 포스트 시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가 공격이 침체된 이유를 요인을 첫 번째로 꼽으면서 너무 잘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담을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최은성, 노시안, 안치홍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밑에 경험이 없는 선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타자가 조금 더 끌고 가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좀 해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시안 선수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최은성 선수도 조금 나아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프로리오 선수가 잘 때리고 있기 때문에 남은 밑에 선수들이 조금 더 어떤 본인에게 오는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민재 선수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전민재 선수가 지금 트레이드에서 갔는데 사실은 대만에서 대만 대표팀하고 경기를 할 때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좀 직접 가지 못했으니까 타격하는 폼이 두산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간결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롯데 모 코치 있어요. 그래서 전민재 선수가 무시로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스윙을 파워 포지션에서 히든 포지션에 갖고 나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각도를 좋게 만들려고 겨울 내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전민재 선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들을 수정을 하면서 경기에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민재 선수가 지금 두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그런 좋은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전민재 선수가 이 모습이 좀 계속 꾸준히 잘 가야 롯데가 공격력이 조금 더 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김현수 선수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김현수 선수가 지금 나이가 좀 상당히 많은데 동료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를 많이 나가는 경우가 지금 생기지 않고 거기서 체력 세이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타격의 센스를 그대로 시범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것보다도 올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마 지금처럼 수비를 많이 비중을 두지 않고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타격을 안정된 타격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다른 후배 선수들의 타격의 어떤 표본, 본보기, 어떤 교훈이니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지난주에 펼쳐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11명 선수들 중에 주간 MVP 전민재 선수죠. 전민재 선수. 네, 전민재 선수가 충분히 MVP를 받고도 남다고 봅니다. 네. 아까 쭉 설명드렸듯이 5할 4푼 5리 네. 한 주간. 전체 지금 타격이 1위잖아요. 네. 전민재 선수가 떨어지겠죠. 유격수다 보면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직 경기를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좀 관리를 해가지고 꾸준히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민재 선수를 주간 MVP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왔던 리그의 다양한 기록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로젠버그 선수의 LG 상대 선발 타자 전원 탈삼진 역대 38번째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지 않는 진기록인데 로젠버그 선수가 이날 13K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고 한화의 한 이닝 5개 도루 이건 역대 6번째인데 종전 기록이 1990년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이게 사실 이 이닝이 한화의 어떤 분기점이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네. 그러니까 도루라는 것이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업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서 저렇게 송군율이 높아지면 분위기를 반드시 살릴 수 있는 거죠. 공격이 원활하게 잘 풀어질 테니까요. 네. 종전 기록 중에 이제 해태도 몇 번 있던데
이순철 위원의 기록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도루가 그런데 저는 뭐 도루를 많이 허용하고 막 하는 것을 별로 그게 달갑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도루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수비의 수준이 떨어진다. 아. 포수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 급부로. 네네네. 아마 한 이닝 최다 도루를 내주고 난 양지 선수는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가졌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선수가 아닌 것이죠. 다음에 만나서는 그렇게 안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 이닝에 도루를 많이 허용하고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도루는 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록상 수치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저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그것을 이뤄낸 팀은 공격력이 살아나고 하겠지만 당한 팀은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떤 상대 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아픔도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SSG의 김광현 선수가 통산 1900탈삼진을 역대 세 번째로 달성을 했고요. NC의 라일리 선수의 14탈삼진 기록은 외국인 선수의 한 경기 최다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찬규 선수의 퍼펙트 이닝, 예, 이것도 한 이닝 공 9개로 KKK 역대 10번째로 달성이 된 기록이고요. 그리고 김현수가 2400안타, 최영호가 1300득점을 지난주에 기록을 했습니다. 임창규 선수는 점점 그렉 메더스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구의 신.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네. 그렉 메더스 선수가 다저스에 있었는데 네네. 마지막 선생활 다저스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저스에 다른 데가 또 은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은퇴 말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5이닝에 몇 구 투구인지 아세요? 한번 60개? 5이닝에요? 네. 그러면 많이 투구한 것도 아니죠. 36개인가를 투구하는 걸 봤어요. 5이닝을. 네, 5이닝을 하는데 내보내요. 안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볼이 네. 그때 당시에 스피드가 떨어져가지고 네. 볼이 스피드가 없어서 이제 그 투심을 많이 던지잖아요. 싱커 네네네. 많이 던지고. 네. 그런데 내보내요. 견제로 잡고 더블플레이 잡고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 3구 3진을 잡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는 지금 와서 그 지금까지 던지는 투구를 보면 느린 커브, 강약 조절, 제구력,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곳에 너무 좋은 투구를 좀 하고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결과가 과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정이 좋다 보니까 결과도 좋게 되는 것이죠. 그 기교파 투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현 선수는요. 저는 작년 시즌에 스피드가 떨어져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즌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였던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스피드를 전성기 때 계속 강속구를 강강강 이렇게 투구를 했다고 나오면 지금은 이제 그것을 강약 조절해 가면서 투구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빠른 볼 하나씩 보여주니까 그 빠른 볼이 더 빠르게 느껴지겠죠.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 빠른 볼의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그게 효과가 보지를 못했는데 시즌 초반에 볼이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약 조절이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년보다는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상당히 위력적인 피칭을 네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영호 선수, 김현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네. 최영호 선수는 글쎄 기아 타이거즈에서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꾸준하게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 어떤 분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영호 선수는 특이한 선수다. 참 특이한 선수다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나이가 먹어갔는데 뭔가 좀 이렇게 페이스가 타겟에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젊은 사람들하고 20대, 30대 선수들하고 전혀 그런 것이 그처럼 항상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너무 경이롭고 참 특이한 선수다. 어제는 수비도 나가고 수비는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팀 사정상 뭐 이렇게 또 그 준비가 그만큼 또 돼 있다는 거죠. 네. 본인은 수비를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비를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은 제가 극찬을 하지만 수비는 뭐 본인이 또 뭐 그걸 듣고 서운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야구장에 가면 네. 제가 수비를 그렇게 못합니까? 못해 이렇게 한화 도루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날 이제 도루 5개를 한 이닝에 하면서 지금 리그 전체 도루 1위 팀이 됐습니다. 이제 19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다 이제 도루 개수는 리그 최하위권이었던 한화가 올해는 좀 많이 뛰고 있습니다. 캠프 때부터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엔트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닝 후반이 되면 김은문 감독이 그 선수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주자 많이 나가죠.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워낙 느린 팀이고 또 느리다 보면 공격도 타격이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지 않는데 공격이 쉽게 풀리지 못하니까 아마 김경문 감독이 두산에 있을 때부터 두산 NC에 있을 때도 김경문 감독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야구를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부족한 타격을 그렇게라도 좀 연결을 시키는 것을 만들어 가면서 공격을 풀어가야 하나가 조금 더 좋은 그 점수들을 올리면서 좋은 투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어서는 올 시즌 리그의 좀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올 시즌 초반은 확실히 투고 타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순철 의원이 사실 오프더 야구에서도 너무 타고로 가면은 리그 전체 많이 흔들린다. 투수들이 너무 힘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수준과 질이 떨어진다고 제가 네.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요맘때 같은 날짜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평균 자책점, 리그의 평균 자책점은 상당히 낮아졌고 홈런 개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투타의 균형이 불균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뭐 타고 투제가 너무 심하게 되고 뭐 또 너무 또 투수가 또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고 그런데 사실은 야구의 어떤 확률로 보면 투수가 어느 정도는 좀 우위에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불균형이었었죠. 네. 거기에다가 볼의 반발력. 그런데 방송에서도 그렇고 오프더 야구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볼의 반발력이 너무 세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점점 그 규격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의 반발력이 너무 세지면 투수들은 계속 도망다니는 피칭이 돼 있습니다. 왜? 맞으면 멀리 가니까 안 맞으려고 계속 유인구 던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특히 카운터가 유리하고 이럴 때 허를 찌르도 들어가고 막 이런 묘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냥 7, 8, 9에 막 뒤집는 경기 이런 것만 하놓고 막 그러는데 야구가 그러면 그건 프로야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경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투고 타저가 생기고 또 어쩔 때는 타고 투저가 생기고 뭐 이게 균형이 맞아 돌아간다고 한다면 야구는 더 좋은 더 재밌는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작년 리그 전체 OPS가 0.772였다면 올해는 지금 0.714 현재. 물론 이제 시즌 초반에 사실 투수들이 조금 더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확실히 투수들이 현재까지는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그 평균 자책점 탑 10을 준비했는데 사실 작년만 해도 거의 다 외국인 투수들의 네네네. 이름이었다면 올해는 현재 지금 임찬규, 소영준, 김도현, 송승기, 김광현, 류현진까지 네. 6명의 국내 투수들 또 베테랑 투수들도 있고 좀 신예들도 있고 네. 예, 상당히 좀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요 작년에 그 WBSC 대만에서 하는 경기를 그냥 휴가차 뭐 혼자 구경 갔는데 네. SBS 회사가 저를 막 부려먹느라고 출장도 안 보내줬으면서 막 방송시키고 막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처참함을 느낀 게 뭐였냐면 네. 선발 투수가 단 한 명도 5회를 채우지를 못했어요. 네. 너무 처참했어요. 한국 프로야구가 이 정도인가? 물론 기존에 그 KBO 리그에서 던지는 그러니까 좋은 투수들이 부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KBO 리그가 그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선발 투수가 대표팀 나와서 5이닝을 던지질 못해요.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선발 투수가 나오지 않으면 경기를 대등하게 만들 수 이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올 시즌에 와서 임창규 저는 지금 10명 중에 6명이 지금 탑10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앞으로도 조금 더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거죠. 네. 이 네일이나 헤이수스나 치리노스나 데이비스 선수가 들어와 있는 나머지 외국인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선수들은 KBO 리그를 대표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냐. 이 선수들 말고 다른 애 선수들도 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올 시즌이 끝나고 이제 내년 시즌 3월 달에 이제 WBC가 당장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투수가 우선 선발진을 탄탄하게 딱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퀄리티 스타트라는 게 투수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못 만들어 주느냐 6이닝 30점. 6이닝 30점 정도면 타격으로 해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해서 퀄리티 스타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퀄리티 스타트 그러면 좋은 투수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프로야구라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냥 사회야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네.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이제 또 중요한 WBC를 앞두고 이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손주영, 원태인, 김도현, 조병현, 송승기, 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생들의 올 시즌 활약인데요. 네, 네. 상당히 이 선수들이 다 올해 한 단계 더 그렇습니다. 스텝업을 한 제가 선수들이죠. 5명 선수를 다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왜 그러냐면 한 선수 한 선수가 다 젊은 선수들이고 네. 원태인 선수만 빼놓고는 좀 4명의 선수는 다 새로운 선수로 봐야 되니까요. 국가대표가 제가- 된다면 이제 뉴페이스로 예. 선주영 선수는 제가 오프대하고 첫 해 때 개막전에 우리 처참했잖아요. 국내 선발 투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10팀 다 외국인 다 외국인 선발이었죠. 예. 투수였어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나 몇몇 선수들은 자존심도 상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선주영 선수 제가 미래를 위해서 LG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1선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 희망상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투수도 희귀성도 있지만 볼도 빠르고 변화구도 다양하고 제구력도 흔들리지 않고 뭐 일요일에 나와서 날씨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좀 좋지 좀 고전했죠,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한 줄 평도 4월 날씨 맞아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도 더 빠르게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태인 선수는 뭐 나이가 한 30대 후반, 30대 중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경기 운영을 하는 노련함이, 것 보면. 예. 네, 능구렁이 되어 가지고요. 네. 20대 중반의 나이가 아니에요. 원태인 선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운드 위에서 경기 운영이라든지 제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잘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젊은 투수들의 선두주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도현 선수는 지금 황동환 선수와 선발 경쟁을 하다가 선발에 진입을 했는데 세 경기 너무 좋은 다 잘 던졌어요. 예. 승리는 없지만 평균 자책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공격력이 기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승리도 챙기면서 지금 같은 페이스라고 한다면 리그를 대표하는 팀을 5선발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병헌 선수는 액션 불펜에서 필승조에서 세단면에서 다시 이제 마무리로 갔는데 그 수직 모먼트의 이력적인 것이 아마 충분히 뭐 연투를 하지 않고 나와서 한다고 한다면 빠른 볼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상대 타자들과 어떤 타자들과 상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속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SG가 지금 문승훈 선수를 선발로 앞쪽으로 돌리는 이유도 조병헌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송승기 선수는요. 아마 저도 몰랐고 다른 분도 다 모를걸요. 아마 LG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체중이 불지 않고 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LG에 들어와서 군대 가서 체중도 불고 키도 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볼도 빨라지고 변화구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점도 또 자투수고 또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수직 무브먼트에서 투구를 하거든요. 거기서 변화하는 변화구 때문에 송승기 투수를 만나면 상대 타자들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신인 선수들이 보통 와서 발생되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제구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고 네.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송승기 선수가 지금 LG에서 손정 선수 이상 버금가는 그 안정된 투구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송승기 투수가 앞으로 이닝수가 많아지고 투수가 많아졌을 때 체력이 이제 안 떨어져야 된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을 된다고 한다면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젊은 투수들의 성장도 눈에 띄는데 여기에 기존의 이 베테랑 투수들의 활약도 네, 지금 뭐 정말 오랜 세월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광현, 류현진 선수부터 지금 뭐 임찬규, 고영표, 박세웅까지 예, 이 선수들도 지금 뭐 내년 WBC는 나이와 관계없이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조경현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내년에 충분히 또 대표팀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뭐 임창규 선수는 아까 이제 언급해 드렸으니까 네. 김광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유현진 선수는 뭐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뭐 너무 뭐 잘 아는 건데 커맨드가 네. 워낙 좋은 선수고 네. 고영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고영표 선수도 이제
상대에게 다 읽혀가지고 때로는 고전할 때도 있는데 워낙 커맨드가 좋은 선수잖아요. 워낙 그렇죠.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곳에 또 언더핸드면서 우타자 몸쪽에도 투구를 할 줄 아는 선수고 네. 워낙 좋은 지금 완성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선수는 뭐 평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박세영 선수는 올 시즌에 변화된 모습이 공격적이라는 거. 네. 그거 하나 딱 바뀐 부분이 지금 투구수도 많이 줄어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박세영 선수를 이렇게 변화되게 한 요인이다.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훨씬 늘어났어요. 어쨌든 우리 그 내년 WBC를 앞두고 네, 투수들이 잘해서 참 너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 시즌 쭉 좋은 활약으로 내년 WBC까지 좋은 활약을 이어가 줬으면 좋겠고 투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투수 교체 타이밍인데요. 야구에서 사실 뭐 감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투수 네. 교체 타이밍 잡는 거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좀 한 발짝 빠르게 교체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너무 또 늦게 교체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과거에 ABS 시대가 아닐 때는요. 네. 보통 이제 꼭 그렇게 것은 아니고 야구에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투수 교체를 해가는 기준점을 어떻게 놨냐면 볼넷이 많을 때, 네. 정타가 많이 날 때, 볼이 뜰 때, 이럴 때 이제 그리고 이제 투구수가 많아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기준이 그랬었어요. 아무래도 정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타자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볼이 뜬다는 것은 물론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도 투구 폼에서도 그것이 볼이 뜰 수가 있겠지만 힘이 떨어져도 악력의 힘이 떨어지고 못 갖고 나오니까 볼이 떠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된다라고 그래서 볼을 낮게 던지라고 좀 날린다고 표현할 때 그런 그렇죠. 그런 그런 거군요. 기준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ABSC가 되면서 그건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 주인이 어떻게 돼 평소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ABS 시대에서는 감독들이 투수 교체를 가져갈 때는 뭐 너무 많이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후반에 뭐 투수가 많아졌다든지. 네. 어제 예를 들어서 뭐 롯데 같은 경우에 김진욱 선수가 나왔는데 한 해 5점을 내줬는데 갑자기 맞는 것도 아니고 볼넷 내주고 내용이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냥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투수 교체를 가져가는 거죠 보통 감독들이. 예. 지난주에 그 한화의 와이스 선수가 두산전 던지다가 잘 던지다가 이제 8회 홈런 맞고 그 다음에 또 투아웃을 잡은 다음에 교체가 됐었는데 그때 막 엄청 막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독 코치 생활 경험이 많은 감독 코치들이잖아요. 네네. 김경문과 양상문.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첫 번째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불펜의 힘을 믿었을 것이고 불펜이 볼 빠른 선수들이 많고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스 선수가 그렇게 했으면 갔겠죠. 외국인 투수니까. 네. 불펜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즌을 길게 보고 있다. 아무래도 투구수가 많아지면 힘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가끔 예를 드는데요.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내 몸에 먼지 쌓이듯이 쌓여가는 겁니다. 몸으로 모르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뇌는 지령을 하는데 내 몸이 반응을 하지 않고 힘은 떨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투구수를 조금 더 아끼면서 시즌을 좀 길게 보고 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보입니다. 투수의 피로도를 얘기해 주셔서 이제 연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시즌 굉장히 초반이지만 또 불펜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금방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팀의 구원 투수들의 연투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는데 롯데가 지금 가장 연투가 많은 팀입니다. 이틀 연속 그러니까 2연투를 한 투수들이 이제 26차례 있었고 3연투도 5번으로 좀 가장 많습니다. 지금 2위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연투 횟수네요. 네. 예. 롯데 팬들이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정철원 선수라든지 정현수 선수라든지 또 박진 선수 또 나오는 투수들이 항상 나오다 보니까 이 피로도가 너무 빨리 쌓이면 LG를 예시로 들으면 다 답이 딱 나와요. LG가 2연투가 5번밖에 없습니다. 가장 적은 횟수인데 그만큼 사실 뭐 선발들 역할도 잘해주고 있다는 지금 거고. LG가 에르난데스 선수 빼놓고는 나머지 4명의 선수가 다 6이닝 7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볼펜 투수에 나올 만한 그 등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리고 타선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데는 반대라는 거죠. 선발들이 5인 그러니까 나와서 던져서 6이닝 7이닝 하는 게 아니고 겨우 5이닝 안에 투구수가 되어버리니까 불펜 투수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이기려면 계속 연투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경기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연투가 늘어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로는 그렇게 쌓여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경기가 계속 거듭되고 하면 시즌이 긴데. 그러니까 이제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또 길어져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두산 베어스의 김호준 선수가 수목 금토 4일 연속 등판. 예. 올 시즌 리그 전체에서 첫 4연투 투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산 팬들도 걱정이 네네. 많으십니다. 사실 3연투만 해도 이제 좀 너무 많이 던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4연투는 요즘은 정말 보기 드물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이제 보통 3연투를 시키지 않고 하는데 이제 4연투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양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네. 않으면 선수 부상. 그러니까 역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킥 후크를 해서 불펜 투수 활용을 해서 불펜 투수들을 막 3이닝, 4이닝 이틀 쉬고 다시 뭐 2이닝 막 이렇게 던져서 혹사당해서 길게 간 예가 없습니다. 다 거의 다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네. 어깨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깨는 던지면 던질수록 투수의 어깨 소모품이라고 그럼요. 이제 던지면 표현하는데. 던질수록 약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근력의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연투를 지금 가장 많이 한 투수는 롯데 정현수 선수. 아무래도 왼손 특히 원포인트로 나온 투수들이 좀 자주 네, 이렇게 네, 짧게 네,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한데 정철원 선수와 김서현 선수, 김호준 선수, 또 박진, 박치국, 노경은, 이병헌, 박정수, 김원중까지 지금 3번 이상 2연투를 한 투수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확실히 롯데가 좀 한 많아요. 가지 재밌는 건요. 예. 제가 이 방송을 좀 오래 다녔으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가서 뭘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도 지향을 하지만 이렇게 주로 듣는 거거든요. 질문하고 듣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쩔 때는 너무 안쓰러우면 야, 좀 이렇게 잘 조절해서 해라 그러면 불펜 투수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선수들은 다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기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코치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선수는 선수생활을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렇게 연투에 들어가고 고장나면 이제 이게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돼서 고장이 나면 회복하는 것도 되게 더디고 오래 네. 걸립니다. 경기당 평균 5.4명의 투수가 등판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예, 그리고 5.2명의 두산 베어스. 아무래도 요 두 팀이 지금 연투 횟수도 그렇고 가장 좀 그 과부하에 대한 걱정이 네네. 큰 두 팀인데 반대로 이제 LG는 4명도 채 쓰지 않으면서 한 경기당 평균, 예, 지금 뭐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죠. 예. 그렇죠. 예.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선발의 이닝 소화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거 하여튼 코칭 스태프들의 관리도 요즘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즌 초반부터 좀 관리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프닝 야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순철 의원, 벌써 끝났어요? 네, 부산 잘 다녀오시고요. 내일 가시나요? 너무 빨리 끝나네요. 내일 가시나요? 네? 화수목 중계시죠? 저는 네. 이번 주에도 중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준혁 캐스터가 아니네요. 내일부터? 정우영 캐스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안 좋아하세요? 아무튼 예, 부산에서의 중계 저는 집에서 잘 보겠습니다. 네. 오프들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